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GBC 광장 오늘은 몽골 선교사이시면서 CNMA 교단에서 계시는 이현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예, 선교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008년도에 CNMA라고 하는 교단에서 파송받은 교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좀 생소하죠, CNMA라고 그러면. 네, 선교사님 그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CNMA 선교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게 선교를 시작한 지는 130년이 됐고요. 네. 이게 한국 분들에게는 생소한 게 선교 역사는 130년이니까 미국 선교 역사와 거진 같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렇겠죠. 이게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가 조선 19세기 때 이제 선교를 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분할하면서 선교를 했죠. 북장로교는 어느 지역, 감리교는 어느 지역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와 함께 이제 CNMA라고 하는 선교 이제 단체에서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냈는데 네. 일본에서 볼 때 이미 조선은 벌써 선교사들이 벌써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본에서 백기를 동남아시아로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홍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쪽에서는 베트남에서 제일 큰 교단은 CNMA 교단이고요. 교단이에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홍콩도 네.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 교단을 만나게 되셨어요? 이게 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장신대를 졸업을 하고 네. 선교회 이제 비전을 가지고 1995년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1년간 이제 선교 훈련을 갔었습니다. 네. 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서원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저희 와이프가 미국에 이민을 왔었는데요. 네. 어릴 때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뉴욕으로 오게 되고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선교를 하고 싶다. 네. 선교를 하려 그러면 어떤 신학교가 좋은지 좀 알아달라. 그렇게 하니까 보통은 장로교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아니면 감리교는 저기 두루 같은데 네. 동부는 그렇게 주로 가는데 네. 저 와이프는 이제 선교라고 그러니까 선교를 잘하는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하니까 자기가 아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뉴욕에 올라가면 나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나약 신학교가 원래 120년, 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훈련 센터에 있었습니다. 이게 신학교가 네.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쪽 신학교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 신학 선교학 석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교단을 알게 되고 신학교를 알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교단을 알게 되고 또 선교학 석사를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뭐 공부를 했다고 해서 사실 거기서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럼 그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제가 선교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선교하기 전에 좀 타 문화권을 좀 배우자고 해서 제가 다른 이렇게 교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뉴욕에 보면 캄보디아 난민자들이 정착하여 가지고 생긴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네. 보트피플이라 그러죠. 80년대 네. 공산권 때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온 베트남, 캄보디아 난민들이 정착을 하는데요. 라오스, 몽 이렇게요. 네.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이제 브롱스에서 정착하고 교회를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목사님이죠. 선데이스쿨 주일학교 학생들 라이드를 하는 좀 봉사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러면 영어는 내가 못해도 뭐 차량 봉사는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7년 동안 제가 이제 저 와이프랑 같이 봉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 그 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동남아시아는 CNM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교회도 CNM의 교회고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도 이제 CNM의 신학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CNMA 이 교단에서는 주로 지원하는 그런 선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선교의 방향이라든지 어느 곳은 뭐 성경 번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특수한 그런 것이 있는데 CNMA는 어떤가요? 네, 이게 130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선교가 뭐 100년 전이겠죠. 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 선교로 시작이 됐다가 그러니까 철치 플랜팅, 이제 교회 개척이 주로 되다가 네. 한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공산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전략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1980년대 이후로. 왜냐 그러면 공산 알라시 북방이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다 그랬죠. 북방이 네네. 무너지더라도 종교 비자를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네. 몽골도 공산 국가였죠. 예.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 비자를 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산 국가라든지 무슬림 국가에서는 종교 비자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제 구호 단체 휴미니테리안 에이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 전략이 1980년대부터 저희 교단들이 좀 국제 구호 단체 개념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공산권 아니면 또 중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무슬림 국가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예.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문제가 또 이렇게 국제 구호 단체 개념으로 이렇게 선교 단체가 들어가면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하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 또 바꿔진 전략이 전문인 사역이라 그럽니다. 전문인 사역이요. 예. 요즘 많이 듣는 네.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마켓 플레이스라 그럽니다. 예. 마켓 플레이스면 이제 시장이죠, 시장. 마켓 네. 플레이스니까 마켓 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 그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마켓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네. 목회자 사역자도 가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없고 너무 큰 규모가 큰 국제 단체로 가면 유지가 힘들게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무슬림 국가라든지 아니면 공산권 국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사람 네.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문인 사역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2000년대 말씀하세요.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전문인 사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파송하는 식으로 전략이 바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로 간다거나 학교를 세운다거나 병원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선교사님은 거기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나요? 이제 공산 국가들은 이제 비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산국가라든지 무슬림 국가에서는 종교비자를 환영하지를 않고요. 네. 주도 제한적이고 그렇게 길게 주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든지. 그래서 제가 파송받던 2008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크리에이티브 액세스. 크리에이티브 액세스예요. 예,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아, 네 스스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생존해야 되네요. 네. 네. 그 비자를 알아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네. 내가 복음 전파하겠다고 뭐
교회 비자를 주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죠. 뭐 컴퓨터를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그렇게 네네. 하죠. 많이 예.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사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리눅스 서버라든지 네. 그리고 자바 엔지니어 프로그램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제가 자격증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박사 따기는 쉽지는 않겠죠. 네, 자격증은 그렇죠. 공부만 하면 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준비하기 위해서 비자 때문에 자격증을 한 4개 정도를 공부를 하고 제가 미국에서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런 자격증이 있군요. 그렇죠. 컴퓨터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네. 그 대학교 졸업장보다 실제적인 경험과 자격증을 더 중시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네. 옛날에는 리소스가 없으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 2000년 이후로는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리소스를 찾을 수 있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비전문가도 선교를 위해서 전문인 사역이 되는 거죠. 전문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제 그쪽으로 가시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신 건 이제 컴퓨터 관련 사역이신가요? 일단 비자 때문에 이제 네. 몽골에 이제 가서 어떻게 우연찮게 하나님이 무인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렇죠. 몽골에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대부분의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한국 교회 지원으로 세운 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네. 몽골도 대학들이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시는 한 분이 항상 인재들을 찾죠. 대학에서 가르칠 분들을 찾는데 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컴퓨터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수업을 좀 가르쳐 달라고.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학생들한테 리눅스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죠. 네, 리눅스가 이 그 컴퓨터 그 관련 컴퍼니 아닌가요? 뭐죠? 인쇄기 같은 거 그건 아니고요. 프린터 그런 거 아니에요? 윈도우가 있고 네. 맥에서는 애플이 있죠. 네, 그렇죠. 맥 OS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OS 시스템이 리눅스 시스템입니다. 아, 서버를 돌리는 OS 시스템은 네. 다 리눅스 시스템,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 시스템이다. 그렇게 됩니다. 아, 제가 이 무지에서 온 아니요, 뭐 질문이었습니다. 아는 게 그게 대단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리눅스라 그래서 그 프린터기 보면 리눅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 그건가? 그런가요? 리눅스가 그랬죠. 예, 제록스인가? 예. 아, 네, 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하드웨어 쪽입니다. 서버 쪽입니다. 제가 네. 배운 것은 이제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프로그래밍은 아니고요. 제가 간 게 2008년인데 그때쯤 아이폰이 나왔었어요. 네. 아이폰이 제너레이션 1이라고 첫 번째 아이폰이 나올 때인데 네. 아이폰이 나올 때쯤 제가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아, 이게- 그쪽에서요. 네, 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는 또 개척을 또 하면서 또 하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목적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네. 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성경 찬송가는 암기를 해요. 네. 찬송가는 책이 필요 없어요. 아는 노래만 부르니까 필요 없는 성경책을 암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 성경책을 펴는데 이게 책이 없는 거예요. 아. 왜냐 그러면 성경책이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렇죠. 얇아서 이게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몽골에서 기술 수준으로 그 성경책을 그렇게 얇게 선명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경책은 한국에서 프린트를 해서 시핑해서 가져오니까 네. 한 2달 석 달이 걸리거든요. 예. 오더라도 책을 판매하는 그 북스토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 몽골에는요? 네.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옛날 한국에 우리 70년대 대학생들 네. 책이 없어서 그냥 뭐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보는 그런 식입니다. 네. 책 자체가 이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오더라도 이게 벌써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차라리 성경책을 기다릴 게 아니고 성경책을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집어넣자.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것은 이제 OS 시스템 서버니까 리눅스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학생들은 졸업 작품을 지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크리스천 팀입니다. 네. 걔네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는 한국 업자한테 업자한테. 네. 아이폰이 나왔는데 한글 영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웃소싱을 저희들한테 네.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웃소싱을 우리 이제 크리스천 대학생 애들 네. 줬는데 걔네들이 그걸 졸업 작품으로 한글 영어 어플리케이션을 맡았는데 완성을 못하고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아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안타깝네요. 듣고 네. 내가 너네들 코드 좀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내가 네. 좀 이거 완성을 하고 싶다. 네. 학생이고 저는 교수니까 그렇죠. 저한테 그렇죠. 코드를 주더라고요. 참 럭키한. 네. 그래서 네.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예. 코드만 가만히 쳐다만 봤어요. 근데 네. 가만히 쳐다보면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1년쯤 지나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게. 네. 코드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한 몇천 그쵸? 페이지가 몇만 페이지가 됩니다. 네, 네. 숫자로 치면 예. 그래서 보고 이제 책에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예. 또 책도 찾아보고 하나하나 이제 그냥 암호 푸는 식으로 이제 제가 독학을 한 거죠. 네,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죠, 그게 코드가. 뭐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2년 딱 걸렸습니다. 2년 2년 만에 걸렸는데. 몽골 한글 영어 어플리케이션 네. 스마트폰용 아이폰하고 그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2년 만에 성경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개발하셨어요. 네, 네, 네. 와, 그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겠네요. 한때 10,000명까지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네. 10,000명이면 몽골 크리스천들이 1%에서 2%니까 네. 거진 다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군요. 그럼 그 앱으로 성경 앱인가요, 그게? 네. 와,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그 이제 예. 앱을 개발하고 이제 있는데 몽골 성서공회에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어떻게 저를 알아가지고 저를 만나러 갔죠. 하는 말이 왜 우리 나 허락도 없이 네. 이걸 함부로 했냐? 이걸 성경을 네가 앱에다 집어넣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작권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당연히 있었겠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 이제 보여주려고 개발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퍼질 줄은 몰랐죠. 그 사람이 닫아라, 그래서 폐쇄해라. 어떻게 네. 되셨어요? 한 달 만에 닫아라 그랬죠. 네. 어떡합니까? 그것도 몽골 성서공회가 자기들 저작권이 있으니까 닫았죠. 네. 닫고 나니까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다시 열어달라고요. 다시 좀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이제 몽골 성서공회랑 같이 제가 이제 합작으로 네.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참 그 닫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좋은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발이 어떻게 더 잘 되고 있나요? 네. 다 잘 됐나요? 그리고 이제 또 찬송가, 네. 몽골 찬송가 앱도 또 개발하고. 네. 왜냐하면 노래 음성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털면은 바로 이제 따라 부를 수 있게끔 네. 몽골 찬송가도 또 이렇게 앱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아직도 몽골에는 책방이 많지 않나요? 이게 이제 문서 선교를 한다고 이제 문서 책을 번역을 하는 선교를 하다가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책에서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킨들로 바꿔지는 세대가 그렇죠.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제 페이퍼에서 킨들로 일렉트로닉 페이퍼로 바꿔졌는데 몽골은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이 그렇죠. 그냥 넘어갔어요. 바로 그렇죠.
그게 더 훨씬 더 재정적으로도 효과적이고요. 그렇죠. 인구수가 300만밖에 안 되고 기독교인이 10,000명, 20,000명도 안 되는데 네. 그것을 어느 정도 숫자가 차야 인쇄가 가능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쇄조차 할 수가 없죠. 크리스천 북들을. 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스마트폰이 훨씬 더 빠르고요. 네. 현재 몽골의 컴퓨터 보급률은 25%밖에 안 되는데 네. 스마트폰 보급률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네. 전에는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책을 이렇게 뒤져봐야 이게 보는 것 같고 참 좋았는데 몽골이란 나라는 정말 특수하네요. 그 책방이 없이 오히려 그걸 건너뛰고 책을 사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그걸 앱을 이게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후진국들이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옛날 기억나시죠? 선화선에서 인터넷 DSL이 나가고 네. 다시 또 뭐 캡을 깔고 그렇죠. 뭐 2G, 3G, 4G, 5G가 되는데 네네. 몽골은 전화선에서 바로 그게 3G, 4G로 바로 안테나를 달아버립니다. 그 단계를 넘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 말하자면 뭐 286, 386 다 건너뛰고 이제 네. 그냥 바로 요즘 쓰는 그 아주 빠른 속도에 네. 그걸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후진국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옛날 개념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그 단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몽골뿐만 그러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영화 오징어 게임을 네. 몽골에서도 동시에 다 봐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역의 선교 사역의 방향들이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만약에 일을 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세대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도 많이 전환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몽골을 1년 동안 나와야 됐는데요. 네. 사역적으로는 더 더 바빠졌습니다. 바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줌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네. 또 애들하고 우리 남아 있는 또 지체들하고 계속 또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네. 오히려 더 사실은 지평이 더 넓어진 거죠. 그렇죠. 코로나 전만 해도 줌이랑 스카이프 있었죠. 스카이프 있었는데 네네, 스카이프. 그걸 사용을 잘할 그렇게 줄 할 줄은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네. 사실 있었어서 테크놀로지가 다. 근데 네. 딱 못 만나게 되니까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꼭 말하는 지리적으로 뭔가기 때문에 선결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만 있으면 현재의 플랫폼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죠. 알게 되는 것이 느껴졌죠. 많이.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손해 본 것도 많지만 이런 좋은 네. 걸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전 세계가 네. 동시에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득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성 기사님이 그쪽에 가셔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돌아오셔서도 그 사역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은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네. 네, 하이브리드 그래서 방식. 직접 만남도 필요하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못 만난다고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가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사실 자녀분들도 있고 그런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다음에 그건 이제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까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제가 원래가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영어 교육 센터를 통해서 교육 개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뭔가를 필요를 채워줘야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이제 복음이 이제 정착이 되는 것처럼 영어를 통해서 제가 지역 사회 커뮤니티 개발을 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네. 제가 말한 것처럼 10년 전에 아이폰이 나오고 4년 만에 70%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면서 영어가 더 이상 어트랙티브하지 않고 그러면서 코딩이라고 네. 코딩 교육 코딩 교육이요. 예. 컴퓨터 용어죠. 네. 세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세계에서 배워야 될 코딩이? 언어가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세 번째 배워야 될 언어가 코딩이에요. 코딩이라 그럽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영어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 미국도 9학년부터 코딩을 가르쳤는데 더 네. 낮아지고요. 그래서 네. 코딩이 영어보다 많이 배워야 될 랭귀지인데 네. 그 뭐냐 그러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랭귀지가 됩니다. 좀 막막하긴 하지만 그런 언어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죠. 예, 그것을 통해서 그 코딩 교육이 이제 유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코딩이 이제 막 이렇게 뭐 011 뭐 그렇게 이진법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쉽게 논리적인 사고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을 심어준다는 거지. 네. 이것을 뭐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의력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딩이 이제 저학년으로 내려가면서 네. 동남아시아도 가봤는데요. 스템 에듀케이션이라 그럽니다. 스템 에듀케이션. 스템, 네, 과학 쪽, 네, 쪽 말하는 S, 거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라 네. 그러는 줄여가지고 네, 스템이라고 얘기하죠. 네, 영어 센터 영어 교육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기가 파퓰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스템 에듀케이션으로 방향을 돌리고 네, 그쪽으로 그렇게 아까 말한 전문인 사역이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역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다시 몽골로 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몽골은 이제 가실 14년 예정이신가요? 동안 제가 사역을 했고 네,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3, 4년 전에 스템 에듀케이션 센터도 만들고 앱도 개발했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역으로 캄보디아로 네. 올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로요. 네. 그쪽에서도 그럼 같은 네, 사역을 아마 그런 하시나요? 식으로 스템 교육과 네.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하는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가보시면 이제 거기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또 보시겠네요. 그래서 이 스템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거쳐서 해야 될지를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살짝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앞으로 캄보디아 사역에 기대가 있으시다면 제가 뭐 미국 가기 전에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캄보디아 교회에서 7년간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캄보디아로 직접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 놀라운 그런 플랜이 됐어도 놀랍고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사역하게 돼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캄보디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사실 언어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 네. 7년, 10년을 살았죠. 선교사들이 언어를 아무리 잘해도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의 선교사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네.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교회도 세우고 네.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면 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어도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신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현호 선교사님이신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고 네. 또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또 정착하는 그 1년 과정이 가장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언어를 또 빨리 배울 수 있게끔 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CNMA 교단의 이현호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자